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최미선 변호사입니다. 우리가 형사 피해를 당하면 경찰에 112에 신고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죠. 그 이후에는 경찰은 고소인이나 피해자를 불러서 고소인 보충 진술을 받습니다. 피해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절차를 밟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고소당한 사람, 피의자라고 부르는데요. 피의자를 불러서 피의자 진술을 받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경찰이 자체적인 이제 수사력을 동원해서 피해자의 범죄 혐의가 있는지 아닌지 이거에 대해서 수사를 하게 되고, 고소인하고 피의자를 동시에 불러서 양측의 말을 들어보는 대질 조사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경찰이 모든 수사가 마무리가 되면은 수사의 결론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는데요. 수사의 결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불송치 결정이라는 게 있어요. 불송치 결정은 경찰 자체적으로 이거는 범죄 혐의가 없다든지 여러 이유를 통해서 수사를 종결한다는 뜻이에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아니면 공소권 없음, 죄가 안 됨, 이런 처분들이 불송치 결정의 대표적인 사유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송치를 한다는 것인데요. 경찰이 수사해봤는데 얘는 범죄 혐의가 인정이 된다 하면은 이제 검찰로 사건을 넘기는 것을 송치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검찰만이 수사 종결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경찰에게 수사 종결권이 생겼습니다. 일단 고소인 입장에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됐다는 것은 경찰 단계를 통과한 거니까 굉장히 잘 된 거죠. 그런데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해버렸다 하면은 이대로 이제 사건이 끝나는 거예요. 고소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이의 신청을 통해서 다퉈 보셔야 됩니다. 보통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게 되면 고소인에게 7일 안에 왜 불송치를 하게 됐는지 그 이유서를 송부를 해주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그 통지를 못 받으셨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을 하셔서 이유서를 꼭 받아보세요. 이유서를 보면은 경찰이 왜 불송치를 하게 됐는지 그 이유가 적혀 있겠죠. 그것을 찬찬히 살펴보시고 이거에 대해서 반박할 만한 것들이 뭐가 있는지를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검찰에서 인용이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다면 더 입증할 만한 증거가 뭐가 있을지 찾아보시고, 법리를 통해서 이유가 안 된다, 죄가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면은 판례 같은 것도 찾아보시고, 유튜브 검색이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또는 변호사 상담을 통해서 이거를 반박할 수 있는 사유들을 찾아보시는 거예요. 한 예를 들자면 제가 실제 했던 사례인데요. 허위 사실이 이제 유포가 됐어요. 그런데 경찰에서는 그 허위 사실이 이 사진들 내에서만 퍼졌기 때문에 공연성이 없다 하면서 불송치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 경찰이 법리적인 판단을 잘못한 거죠. 실제로 명예훼손이라는 거는 한 사람한테만 말해도 그것이 여러 사람한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이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하거든요. 이럴 때 이러한 점을 지적하면서 이의 신청을 해보셔야 되겠죠. 형사소송법 245조의 7을 보시면 불송치 결정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은 1항의 신청, 이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해야 하며 처리 결과와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시는 방법은 이의 신청서를 쓰셔서 제출하시는 방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기간 제한은 없어요. 검찰에다가 이제 항고를 하시게 되면 30일이라는 기간 제한은 있는데, 이거는 아직 기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기간을 제한하자라는 논의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아무 때나 내셔도 됩니다. 신청서 양식은 경찰 민원 포털 수사에 들어가시고 여기서 불송치 결정 이의 신청서 보이시죠? 여기서 다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운받은 양식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기본적인 이제 사건 정보를 적으시고 마지막에 소속 관서장은 강남경찰서장 이런 식으로 내가 수사받았던, 내가 조사했던 경찰서에 이름을 적으시면 됩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이의 신청 이유를 적으시는 거죠. 보통 칸이 부족하니까 여기에다가는 별지 참조 이렇게 적으시고 별도의 종이에다가 경찰의 불송치 이유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을 적으시면 됩니다.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 하면은 추가 증거도 첨부를 하시고, 뭐 법리적인 거를 이유로 했다 하면은 판례도 적으시고, 이런 식으로 이의신청서를 쓰시면 되시는데요. 제가 했던 사례를 조금 축약을 해서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린다면, 제목으로 이의신청 이유라고 적으시고, 첫 번째 목차로 경찰이 왜 불송치를 했는지 그 요지를 간단하게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법리를 오해해서 수사가 미흡했다. 그래서 관련 법리를 좀 쭉 적어줬고요. 그 다음에 이런 법리에 비춰서 경찰이 어떤 점에서 수사가 미흡했는지 간단히 적어줬고요. 그 다음에 추가 증거로는 뭐가 있다. 이렇게 추가 증거도 적어서 첨부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서 명예훼손 관련 경찰의 수사는 매우 미흡했다. 그러니까 보완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추가 증거 첨부해서 이런 식으로 적어서 제출을 했더니 인용이 됐었어요. 이렇게 이의신청서를 작성해서 경찰에 제출을 하면 경찰은 이의신청서하고 그동안 했던 사건 기록을 같이 처리를 해서 검찰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검찰은 그 기록을 90일 정도 갖고 있으면서 검토를 하게 되고요. 경찰 수사가 부족했다 하면은 보완 수사를 내리고, 검찰이 검토해 봤을 때에도 적당하게 잘 수사를 했다 하면은 검찰에서 불기소 결정을 하게 됩니다. 보완 수사 지휘를 내린 후에는 이제 경찰이 검찰의 수사 지휘에 따라서 보완 수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낼 때도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으면서 수사 결론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완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는 혐의가 없다 하면은 불기소 결정을 하게 되고, 그 후에는 고등검찰청의 항고를 통해서 다퉈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새 경찰의 권한이 막강해졌죠. 그만큼 경찰에 접수되는 사건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인지 불송치하는 비율이 굉장히 늘고 있어요. 고소인을 대리해서 이제 고소 대리를 하다 보면 아까 예시로 들었던 사례처럼 정말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불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들이 진짜 종종 생기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꼭 이의신청을 통해서 다퉈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